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 메리 파이퍼의 글에서 영감을 받은 시간이라는 약이라는 문서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자료는 시간이 어떻게 치유의 과정이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관점을 만들어가는 스승이 되는지를 탐구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글이 주는 통찰을 통해서요. 시간이라는 약이 대체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그 치유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이걸 함께 발견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이 자료는요, 시간을 그냥 뭐랄까 수동적으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가진 그 치유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메리 파이퍼의 인용구 있잖아요. 시간은 관점에 훈련된 스승이다. 이 말이 핵심을 딱 짚어주는 것 같아요. 고통이나 실수 같은 걸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회복력, 또 경험들, 이런 걸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시간과 만났을 때 진짜 치유가 시작된다.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시간이라는 약이라는 표현이 정말 강렬하게 와닿는데요. 그렇죠.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는 약 같기도 하고 또 우리한테 지혜를 주는 스승 같기도 하다는 비유잖아요. 지금 당장은 너무 고통스러워도 시간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유작용을 하고 있다. 이걸 좀 믿어보라고 권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믿음, 그리고 또 인내, 이 두 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시간이라는 약은 뭐랄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진통제는 아니고요. 서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근본적인 치유를 돕는다는 거죠.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네, 이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흔히 느끼는 조급함 있잖아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돌아보게 만들어요. 약효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듯이 마음의 치유에도 기다림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통찰을 주는 거죠. 하긴 살면서 실수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 글에서도 실수는 인간 본성의 일부고 오히려 그 때문에 겪는 고통이 성정을 위한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맞아요. 중요한 건 실수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뭘 배우고 어떻게 나아갈 건가 이 점이라고 지적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아주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라는 조언, 이게 정말 치유 과정의 핵심적인 출발점인 것 같아요. 네,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좀 불편한 진실, 이런 걸 외면하거나 부정하면 당장은 좀 편할지 몰라도 결국엔 치유를 더디게 만들 뿐이라고 이 자료는 설명하거든요. 아픔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떤 배움의 기회가 숨어 있을까, 이렇게 탐색하려는 태도, 이게 바로 시간이라는 약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열쇠가 된다는 거죠. 뭐 외면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나오는데요. 바로 인간에게 내재된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인한 존재라는 거죠. 마치 그 거센 파도를 견디는 바위처럼 우리 마음에도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견뎌내고 소화할 수 있는 회복력이 있다는 설명인데요.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하는 것 같아요. 이 회복력에 대한 믿음, 이게 단순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죠? 그건 우리 존재의 근원, 거기에 자리한 본질적인 힘, 그러니까 생명력 그 자체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거죠. 자료는 우리가 이 힘을 좀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신뢰하라고 제안해요. 실제로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크고 작은 위기들을 이미 수없이 극복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때 당신을 다시 일어서게 했던 그 힘,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회복력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삶이라는 게 위기와 성장이 계속 순환하는 과정이다. 이 통찰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네, 그렇죠. 과거의 힘든 시기를 어떻게 넘겼는지, 또 깊은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다시 일어설 힘을 찾았는지, 이런 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용기를 준다는 거죠. 이 글에서 이것이 바로 인생의 패턴이다. 이렇게 딱 명명하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위기는 종종
예상치 못한 성장의 문을 열어준다는 점을 이 자료는 강조합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지혜나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당신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사실, 그게 바로 지금의 당신도 이 시기를 통과할 힘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건 그냥 단순한 위로나 희망적인 관측 이런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에 기반한 아주 현실적인 격려인 셈이죠. 그리고 시간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로 관점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시간은 관점을 바꿔줍니다. 이 말 정말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지금 당장은 막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문제도 시간이 좀 흘러서 거리를 두고 보면 어느새 작은 언덕처럼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현재의 고통이라는 그 틀에 갇히지 않고 더 넓은 인생의 맥락 속에서 그 사건을 이해하게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시간은 우리에게 거리라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격한 감정이 좀 가라앉고 사건과 나 사이에 어떤 심리적인 거리가 확보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의미를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자료가 조급하게 결론 내리거나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시간이 가져다줄 새로운 시각을 좀 기다려보라고 조언하는 이유예요. 네. 이건 문제 해결을 회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더 깊고 성숙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져라 이런 권유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글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기만을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치유의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거든요. 아,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진정한 치유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가 자신의 경험을 능동적으로 성찰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애쓸 때 비로소 일어난다고 강조하는데요. 이걸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기 쓰기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기, 기도나 묵상 같은 활동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 그게 이 자료가 제시하는 치유 모델의 핵심입니다. 네. 시간은 강력한 치유의 조건이자 환경을 제공해주지만 그 안에서 실제적인 치유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시간과 우리가 협력할 때 치유는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협력. 네. 제시된 방법들은 다 멈춰서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흩어진 경험의 조각들을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엮어내는 그런 과정들이잖아요. 이런 능동적인 노력이 바로 시간이라는 약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글은 우리 모두가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다. 이 사실을 좀 깊이 받아들이라고 권하고 있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내 실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도 좀 너그러운 마음? 자료에서는 이걸 은혜라고 표현하던데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조언하죠.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는 따뜻한 메시지처럼 들리네요. 인간의 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불완전함을 어떤 결점이나 실패가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아, 인간의 조건. 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의지하고 배우고 또 용서하면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수용은 끝없는 자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실수를 성장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게 하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지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이 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삶에는 언제나 고통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이 글은 이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할 현실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사랑하기를 멈추거나 실패할까 봐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는 대신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충격 흡수 능력을 믿고 용감하게 삶을 향해 나아가라고 촉구하는데요. 마지막에 시간은 당신의 편입니다. 이 문장이 정말 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고통의 가능성을 피하려고 삶의 반경을 좁히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삶을 온전히 살아내려는 용기, 그게 이 글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살아있음일 겁니다. 안전지대에만 머물려고 하면 성장의 기회도 놓치게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회피가 아니라 우리 안의 힘과 시간의 치유력을 믿으면서 삶의 불확실성을 기꺼이 마주하는 태도예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게 되죠.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 네. 감사의 힘. 우리가 걸어온 길, 수많은 위기를 넘어서면서 성장해온 나 자신, 또 곁을 지켜준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시간이라는 선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하는데요. 감사가 어떻게 치유를 돕고 관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일수록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네, 감사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너머에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들, 내적인 힘이라든지 관계, 경험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시스템을 다시금 인식하게 해주죠. 고통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는 시야가 좁아지기 쉽지만 감사를 통해서 시야를 넓히면 희망을 유지할 힘을 얻게 되거든요. 또 감사는 시간이라는 약이 배경 속에서 꾸준히 작용하고 있다는 걸 미묘하게나마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이 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는 건 이 모든 과정 끝에 얻게 될 어떤 쉼과 위안에 대한 약속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오늘 우리는 시간이라는 약이라는 이 깊이 있는 자료를 통해서 시간이 단순한 물리적 흐름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또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치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탐구해봤습니다. 네. 핵심적인 통찰은 이거 같아요. 시간은 그 자체로 마법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그 안에서 배우려고 애쓰고 우리 존재 깊숙한 곳에 자리한 그 놀라운 회복력을 신뢰하고 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 강력한 치유력을 발휘한다는 것. 실수와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고 모든 위기 속에는 성장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메시지가 당신에게도 좀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시간의 치유력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수동적인 기다림에 머무르지 않고 경험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능동적인 노력이 치유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는 것. 이게 이 자료의 아주 중요한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간이라는 약이 최상의 효과를 내려면 우리 스스로가 치유 과정의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주체가 되어야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그래서 여기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서 당신이 시간과 손잡고 함께 걸어가면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또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당신만의 고유한 방식은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